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불타는 금요일,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붉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미중 무역협상 1단계 서명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고 또 고용지표 호조와 USMCA 비준한 가결로 인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강보합권인 225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역시나 강보합권인 68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IT와 반도체주들 흐름 좋았는데요. 특히 오늘은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에 대한 협의를 나눴다는 소식에 오늘 27%나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어제 올랐었던 셀트리온은 합병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올랐었던 화장품주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는 쪽이었고요. 2차 전지주도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시장 대형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확산될지 이 부분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에 대형주 쏠림 현상, 네.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현상이 바뀔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대형주 중에서도 특정 종목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반도체 업종 위주의 대량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이 매수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증시지만 삼성전자 덕에 그래도 하방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좀 바꿔가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졌거든요. 증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지수가 좋은 증시는 아니에요. 사실상 보시면 2018년도, 여기가 2018년도입니다.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방 추세를 보여줬고 하방 추세에서 이제 막 겨우 좀 벗어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지수입니다. 벗어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이끌어온 것이 삼성전자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다시 한번 나아진다는 거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시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다 보면 무엇이 끼게 되냐면 신용 물량이라는 게 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종목권, 보유하신 종목권에서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신용 불가 종목, 신용을 너무 많이 최대한 다 사용하게 되면서 신용이 꽉 차서 더 이상 신용을 사용할 수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미 신용이 가득가득 차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검은색으로 좀 보여지게 되는데요. 지금 종목 바로 옆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좀 위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 한번 볼게요. 화면 보시면요. 항상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악재가 나오면 급락폭이 굉장히 바뀌는 모습입니다. 신용 물량이 단기적으로 고가를 형성했을 때 만약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크게 급락이 나오게 되죠. 지금 신용 물량도요.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신용 물량도 최근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세상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지금 현재 고점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악재가 나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약한 증시입니다. 정말 연약한 증시처럼 정말 후두둑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이렇게 좋은 시기에 왜 갑자기 시장의 하락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를 주목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 미중무역전쟁 합의입니다. 전문가님 미중무역전쟁 합의를 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미중무역 합의가 여태까지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저가를 찍고 올라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단 말이죠. 이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감, 원동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해버렸죠. 증시나 주식, 이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주식이 재료 소멸, 재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종목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게 되죠. 이미 노출된 재료는. 여태까지 미중 무역 전쟁 합의에 대한 내용은 노출이 됐고요. 그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좀 잃어가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하락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여러분들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조금 빠지는 것이 아닌 앞서 말씀해드렸던 신용 물량이 가득 차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수가 많이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이 떨어진다기보단 급하게 떨어진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떨어지면 정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베팅하시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베팅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을 오늘 투자병법 방송에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대응을 제대로 하실 분들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중이 1단계 무역 협상에 서명을 하면서 재료가 소진이 됐고 또 우리 시장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당분간은 소극적인 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위기에 닥친 모습인데 오늘의 주식명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 위기는요, 하나를 같이 가져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이 싸게 나왔을 때 잡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종목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단기적인 신용 물량 상승으로 인해서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조금 떨어지면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좋은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종목 중에는 이런 종목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던 종목 중에 SDN이라는 종목이 있었을 거예요. SDN 그리고 이월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월드 차트 보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좋은 종목권들이 지수에 눌림목이 나오면서 같이 살짝 눌림목이 나와줄 때, 그러면서도 적정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이 좋은 종목들은 저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해야겠죠. 제가 매수 시점을 드린 자리가 바로 여기였어요. 좋은 종목들이 눌림목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종목들이 눌림목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자리를 가져가면 좋은 점은 뭐냐? 큰 파동이 나왔을 땐 당연히 수익을 볼 것이고요. 주식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 지금 현재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고점 부근까지 몇 퍼센트냐면 대략 20% 파동입니다. 20% 파동만 수익을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수익들 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이번 기회에 오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 제가 과거부터 추천해드렸던 이낙연 관련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종목권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이번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풀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재료도 좋고요,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 오늘자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요거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 만약 조정 장세가 나온다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그 좋은 종목은 저희 투자 병법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엔터주들과 최근에 동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3개월 고점을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핫한 그 트와이스랑 있지 좋아하시나요?
그죠.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네, 네. 정말 핫한 그룹인데 네. 이 그룹들이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오늘 방탄소년단도 컴백해서 아마 키스도 날라갔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JYP 엔터테인먼트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 시간외로 키스트가 날아간 거 보니까 확실히 국내에 조금 영향력이 있는 그룹들이 컴백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급등세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JYP 엔터도 그에 따른 이슈가 아마 붙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단순하게 이 그룹과 관련된 종목들도 좋겠지만 이 업종 자체가 개선되고 있겠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맞춰두실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파라오가 좋아하는 매집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종목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집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예요. 이 갭상승 띄우면서 거래량도 띄워줬고요. 지금 이제 분봉상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갭상승 한 날 가장 큰 거래량이 장 초반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좀 더 장 초반을 보여드릴게요. 자, 장 초반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매집들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안 나오고 좀 횡보 자리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죠. 이러한 차트는 제가 과거에 보여드렸던 써니전자 차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 자리가 보면 누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매도해야 될 자리로 보이겠지만 저는 이 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매집 차트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매집 차트가 이루어진 종목은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자, 이런 종목들은 한두 번의 추가적인 상승.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27%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이런 추가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JYP 엔터였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매수가 자리 드린 가격 이후로 대략적으로 5에서 짧으면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워낙에 엉덩이가 무겁다 보니까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JYP 엔터는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설명 좀 드리겠고요. 단기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요. 충분히 이번 연도 6월 달까지 좀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긴 호흡을 가지고 들고 가실 분들은 JYP 엔터라는 종목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집이 나온 JYP 엔터테인먼트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 또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오늘 호재가 나왔죠.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에 대한 협의를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27%나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셀리버리의 오늘 급등 다음 주까지 이어질까요? 이 급등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파동이 더 크게 가기보다는 슬슬 마무리 자리를 한 다음 주 중에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가장 큰 이슈였던 JP모건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이벤트가 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료가 사라진 종목은 차트가 이쁘더라도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좀 아쉬운 점이요. 이 종목이 정말 아쉬워요. 28% 급등이 나왔는데 정말 아쉬워요. 왜?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6만 원대이기 때문이에요. 딱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를 그리면서 급등했었던 종목이죠. 종목 자체는 1차 급등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횡보 자리를 보여주다가 적정 주가를 다시 한번 지켜주게 되면서 주가가 만들어가더니 JP모건 이슈와 함께 상한가 부근까지 오늘자 장중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추천드렸던 날짜가 바로 이 날짜로 좀 기억하랍니다. 살짝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현재 이 차트에서 추천해드렸는데요. 한번 확대해 보면은 제가 요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발효 잡지 말고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 6만 원 선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에서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아마 이 8호 말을 따라서 찰떡같이 우리 우등생 분들은 매매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래서 이 종목을 자랑할 생각은 없고요. 이 종목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AS를 좀 준비했는데요. 종목은 제가 과거에 이 자리에서도 매매를 해봤었는데 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PD님이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요. 약간 변태 같은 종목이에요. 종목이요. 차트가 정말 급등만으로는 순식간에만 늘어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차트가
순식간에 가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욕심 없이 익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매수가까지 못 올라간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만약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욕심 없이 익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이 종목은 정치인 안철수 씨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최근에 상승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다물 멀티미디어 이제 상승의 시작일까요? 아니면은 끝났을까요? 차트 흐름을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PD님 죄송합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자, 이 차트가 바로 어떤 차트냐? 이 매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입니다.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고점에서는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이 총선 이슈 자체가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인물인 이 안철수라는 인물과 관련된 종목은 맞습니다만은 이 인물이 국내에 19일 날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19일 날 들어오신 다음에 어떠한 행보를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안철수 지금 이 후보자님께서 아마 들어와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중도층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이 보수층의 표심을 이 표심을 다시 한번 얻어올 수 있을 만한 정책이라든가 방향성을 제대로 나타내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건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집은 나왔지만 여러분들께서 따라잡기보다는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매우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파동 중에서는 이 세력주의 1번 파동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1번 파동이 슬슬 나왔다가 꺾이기 직전이겠죠. 지금 현재 종목으로 보시면은 써니전자가 대장주거든요. 써니전자 보시면요. 슬슬 떨어질 때 됐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트레이딩이 일단 단기 트레이딩이 이미 이루어졌고 단기 상승이 한 20%에서 30% 나온 상태에서 사실 어제자 지금 이제 음봉 자리가 한번 나와줬습니다. 좀 수상한 음봉 자리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한 파동 정도 남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논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못해도 20일 이평선 지금 밑에 보이시는 노란색 이평선 이하 자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물 멀티미디어였습니다. 19일 귀국 이후에 안철수 씨의 횡보 잘 확인하시면서 이 종목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좀 더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방송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의 방송 아마 시장이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거의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을 때 중요하게 매수할 만한 포인트,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권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목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은 거의 변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확률 89%의 높은 확률의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니까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신 분들 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할 수 있는 그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시는데요. 그 밑에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1분기를 주도할 세력주 공개하신다고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변수가 없이 올만한 이슈입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더 탄력을 강하게 받을 만한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고요. 이 테마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설명 플러스 우리가 잡아야 될 테마가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 준비했으니까요. 강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우리 시장을 주도할 그 테마, 과연 어떤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릴 내용 앞서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테마에 대한 내용 꼭 알아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자 공개할 만한 테마는요,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세력주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파라오 방송을 보시면서 좀 실적주, 좀 안전한 종목, 탄탄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 있을 만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종목 준비했으니까 잘 보시면서 편입 맥점 자리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드렸던 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정해 봐야겠죠. 가장 첫 번째 아셔야 될 만한 내용 첫 번째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신용물량입니다. 신용물량을 반드시 알아야지 우리가 어느 자리 맥점에서 찍어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께서 신용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추세상 고점에 해당했다. 고점에 해당한 자리에서 항상 무엇이 나왔었다? 주식에 급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직 시장에 돌발 악재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떨어질 거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슬슬 외국인의 선물 물량 그리고 현물 물량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악재가 나왔을 때는 크게 떨어질 만한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과거에도 보시면 신용 물량이 추세상 고점 자리에서 한바탕 급락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 자리 마이너스 15%의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15%가 급락이 나오면 여러분들 개별 종목에서는 정말 뭐 반토막 난 종목, 한 3분의 1 토막 난 종목, 마이너스 한 30%, 50%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항상 고점 부근에서 악재가 나왔을 때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항상 이런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될 텐데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신용 물량을 통해서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다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 위험한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안전한 자리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재밌는 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치도 중요하니까 수치도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중에 시장이 급락이 나옵니다. 그죠? 이건 다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는데 급락이 나오면서 무엇 또한 같이 내려가냐면 아래 보이시는 이 파란색 선이 신용 물량입니다. 신용 물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요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떨어져야 되냐면 수치가 마이너스 20%가량 털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20% 이상 신용 물량이
털렸을 경우,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20% 이상 털렸을 경우 이 개인들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보통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개인들의 반대 매매 물량을 누가 가져갈까요? 그죠? 이 기관과 외인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개인들이 떨어지는 급락세에 버틸 수가 없는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입금하지 못하고 신용을 쓴 사람들이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면 그 물량을 요 저가에서 외국인 기관에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저가에서 종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종목을 샀어요. 팔아야겠죠. 어떻게? 비싸게. 주가는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이상하게 주가는 악재가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요런 박스권 잠시 상승세를 한 달 동안 가져가게 됩니다. 이 이상 상승세는 사실상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야 될 문제지만 요 잠시 동안 멈춰 있으면서 한 달 동안 흔들어주면서 올리게 됩니다. 요 자리를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 한 달 동안 위아래 흔들어주면서도 결국 우상향을 시켜버리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저가에서 산 물량을 팔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저가에서 담았던 개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파는 지금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반복이 됩니다. 뭐라고요?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서 무엇도 같이 털린다. 신용 물량도 같이 털린다. 이 수치가 몇 퍼센트가 빠져야 된다. 마이너스 20% 정도가 빠지면 보통 증시는 이상하게 저점을 잡습니다. 완벽한 저점은 아닌데요. 단기적인 저점 바닥은 잡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효한 건 짧으면 한 3주에서 길면 한 6주 정도까지는 바닥을 잡게 되면서 대략 한 달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는 증시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세가 나오면서 외인 기관들이 저가에 잡았던 물량을 파는 구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구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개인들과 반대로 외국인 기관계와 함께 뭐 해야겠어요? 개인이 팔 때, 반대 매매가 나갈 때, 오히려 우리는 그런 때 종목을 잡으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럼 증시가 이번에 만약에 크게 급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엇도 확인해라. 증시가 단순하게 빠지는 것만 확인하지 마세요. 같이 무엇을 확인한다? 신용 물량도 같이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몇 퍼센트? 20%가 빠졌을 때 적극적인 베팅이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맥점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타이밍에 파라오가 강조한 N자형 파동을 그려가는 세력주 종목을 잡으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실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회를 위해서 현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항상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닌 분할 매도를 들어가야 될 만한 타이밍이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라고 해도 철저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진입해야 되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어떤 투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어떤 투자?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우리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조금 인내의 시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인내라고 한다면 조금 뭐 안 좋게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런 맥점에서 잡으면요. 또 이게 또 뭐 이런 말 해도 될까 싶은데 거의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샀다 하면 수익을 보는 사면 사는 종목마다 족족이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럴 만한 시기가 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제가 강의에서 강조해드렸던 이낙연 관련 종목들은 뭐 하라고 했어요?
저번 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도 아직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올라가실 때마다 분할 매도 하세요. 혹시나 이낙연 관련 종목의 비중이 엄청 높으신 분들은 일부 매도를 먼저 때려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올라가지 않아도 좀 매도 때려 주셔도 됩니다. 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겁나시니까요. 아시겠죠? 분할 매도를 시켜놓으면서 무엇을 쌓아놓는 거냐? 지금 현재 현금을 쌓아놓는 거죠. 이 돈을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을 쌓아놓고 기다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이 병이 있죠. 무슨 병이냐면 이 매수병이 있습니다. 이 매수병이 뭐냐면 현금만 있으면 자꾸 종목이 잘 보여요. 그죠? 이게 날아갈 것 같은 종목이 내 눈에 자꾸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매일 뭐 방송도 보고 계시고 추천 종목도 보시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현금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 매수병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요즘 좀 웃는 지나가는 소리로 뭐 정치병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 항상 이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은 항상 돌아오게 돼 있다. 최근에 우리 안철수님이 요즘 또 돌아오셨죠, 그죠? 뭐 이런 소리가 있을 만큼 이런 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수병을 좀 벗어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하락 시에 새로운 적극 배팅 종목을 찾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수가 떨어질 때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종목을 찾아놔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이 있고 이 주가 관리가 일어나는 정말 좋은 종목은요.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차트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지켜주게 됩니다. 그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삼성출판사였죠. 오히려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조금씩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몇 퍼센트가 급등합니까? 50%가량 급등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가 추천한 삼성출판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삼성출판사 같이 오히려 저점을 지켜주고 맥점 자리를 만들어주는 종목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종목을 사시기 위해서 검색도 많이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현금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새로운 종목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종목은요.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국의 폐렴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의 폐렴? 중국 우한 폐렴 두 번째 사망, 태국에서도 두 번째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발병했다. 중국에서는 통계치 뉴스에만 나온 것만 해도 한 50명 정도의 인원수가 걸릴 만큼 아마 통계치가 산정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많이 지금 이제 발병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중국 폐렴이 진행됐다라고 여러분들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그 중국 폐렴주 사라는 건가요? 그거 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 볼게요. 이 중국의 흑사병 관련 이슈입니다. 흑사병에 최근에 이슈가 나왔었죠. 중국에서 전염병이 강한 흑사병이 발생했다. 전염 차단 비상이 걸렸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전에 폐렴 전에 나왔던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 흑사병이죠. 그래서 흑사병 때문에 또 관련주도 몇 번 간 적이 있고요. 뉴스에 한 번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메인 뉴스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뉴스를 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전문가 그럼 흑사병 관련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전문가 그럼 도대체 뭘 사라는 거예요? 뒤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흑사병의 좀 특징인데요. 보시면 흑사병은요. 림프절 흑사병이라는 게 있고요. 이 폐흑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혈액에 걸리는 흑사병이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병 환자의 80%가 뭐에 걸린 흑사병이냐? 림프절 흑사병입니다. 뭐 손에 뭐 검게 변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이름이 붙은 이유죠. 검게 이제 피부 조직이 좀 변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는 이 림프절 흑사병이 가장 많이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최근에 중국에서 걸렸던 흑사병은 이 4명 중에 절반, 2명이 무엇에 걸렸다? 폐흑사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과거에 있었던 흑사병,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망케 했던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인구를 사망케 했던 정말 안타까운 흑사병이 아니라 무엇에? 폐흑사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어가실 필요 있겠죠. 자, 폐흑사병, 무엇? 기관지. 이 기관지를 통해서 흑사병이 걸렸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최근에 나왔던 중국 흑사병과 폐렴. 공통점은 뭡니까? 호흡기 관련 질환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수도권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옛날 건물이 있어요. 그죠? 건물이 이렇게 싹 지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 뭐 때문에 안 보여요? 미세먼지, 스모그 때문에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 최근에 이 중국의 이 대기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발병하는 이 이슈들 그리고 이 질병들의 공통점은 호흡기를 통해서 걸린다는 겁니다. 대기가 안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대기가 슬슬 어디로 옵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요 아래에서 따뜻한 바람이 한국에 불어오게 되면 한국은 따뜻해져요. 그죠? 근데 이 따뜻한 공기가 그냥 혼자 오지 않아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아주 악질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친구 잘못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굴 데려왔어요? 미세먼지를 데려왔어요. 중기에 미세먼지를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슈가 생각보다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계절주에 따라서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 황사가 같이 불어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갈 것이고 추가적으로 뭐 상승,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겠죠. 근데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만약에 국내에 이 대기질을 타고 온 이 나쁜 공기가 대한민국 국내에 폐렴이라도 일으키는 순간 이슈는 조금 더 크게 부양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슈를 반드시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테마에 추가적으로 발병할 수 있을 만한 악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권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파동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100% 이상의 파동까지 한번 기대할 만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될 만한 테마가 저는 현재 미국, 중국, 미세먼지 테마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공기청정기 꼭 돌리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공기청정기 저도 하나 또 살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안 사면 안 됩니다. 다들 이제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된다는 점, 건강 꼭 유의하세요. 항상 걱정됩니다. 저도 호흡기가 좀 약한 편이라서 과거에 좀 수술 이력도 있는데 호흡기가 약한 편이라서 조금만 안 좋아져도 정말 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꼭 요거 이제 건강 챙기시면서 주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미세먼지가 온 것도 억울한데 돈이라도 못 벌면 안 되겠죠.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이 중국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을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이런 관련 종목이 제 세력주 관리 패턴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요거 마스크 그리고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이 있어요. 뭐 요건 나중에 알아서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 세력주 파동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파동이냐면 파동이 짧지 않아요. 좀 커요. 뭐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SFA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검색이 가능하시면 SFA 반도체라는 종목을 한번 검색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해서 쭉 세력주 패턴을 보여주면서 전형적인 세력 파동을 보여줬던 이런 N자형 파동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런 SFA 반도체처럼 주가의 좀 관리 기간이 좀 깁니다. 대략적으로 기간 자체는 1번, 2번, 3번 구간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의 5개월 이상의 조금 주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련 종목은 어디쯤에 있냐면 1차 급등 뒤 눌림목 적정 주가를 지켜주는 요 포인트에 있습니다. 요 포인트에 있습니다. 이제 막 횡보를 거쳐서 3번 구간을 들어갈 맥점 자리에 위치해 있죠. 과거에 이 자리에서 추천해드린 종목 뭐였어요?
이낙연 관련 종목이었죠. 제가 이렇게 찍어드렸듯이 이 이낙연 관련 종목을 찍어드렸듯이 정확하게 N자형 패턴의 맥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종목들은 장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뭡니까? 철저한 손절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증시가 하락할 때 저점 매수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짧은 손절가가 있습니다. 바로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장기 평선입니다. 종목에 따라는 120일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은 많이는 60일 이평선이 될 수 있죠. 바로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이 밑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하락했을 때 주워 담으면서도 짧은 손절가 그리고 긴 익절가를 가져갈 수 있는 이 미세먼지 관련주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종목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요 종목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할 때 뭐 따라잡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눌림목이 나왔을 때 꼭 잡아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태까지 이낙연주에서 뭐로? 미세먼지 관련 종목으로 수익을 볼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점. 이 미세먼지 관련 종목을 수익 본 다음에 다시 안철수 관련 종목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런 전략들도 한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미세먼지 관련 종목이면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테마를 더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오늘 강의에는 공개해드리긴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자 강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종목과 함께 잡을 종목 다음 주 월요일자 투자병법 방송 이 8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방송도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강의는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추천 종목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테마 공개하셨는데요. 미세먼지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은 이 TV 방송에서 공개할 만한 종목은요. 이제 종목 이름이 좀 길어서 보고 읽겠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닉스라는 종목입니다. 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 셀리버리 같이 세력주 패턴에서 이렇게 급등세가 27%, 제가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세가 강하게 나온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군과 최근에 셀트리온 같이 이 임수합병을 통해서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의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슬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급은 장기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짧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보시는 대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살짝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하시는 걸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 자리에서 정확히 가격은 한 58,000원 가격, 58,000원 가격 이하로 들어가세요. 58,000원 가격 이상으로 들어가지만 추격 매수 안 됩니다.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목표가 자리는 한 51,000, 지금 현재 500원 자리에서 2,000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1,500원이에요. 61,500원. 지금 현재 전고점 매물대에 현재 해당하는 지금 현재 종목권입니다. 손절가드 같은 경우에는 56,000원 구간. 딱 요 구간 잡았거든요. 딱 보시면
지금 저가를 이탈하면 정말 힘든 종목이고요. 단기간에 눌림목자리 매수해서 대략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의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요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코드 번호로 아마 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요 방송도 녹화 방송 나가시니까요. 녹화 방송 우리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종목 편입하셔서 단기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이름도 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였습니다. 58,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61,500원 그리고 62,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56,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한 급등주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자, 미세먼지 관련 급등주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주실까요?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드릴 힌트는요. 가장 첫 번째, 이 종목은요. 미세먼지 관련 테마 종목권에서도요. 굉장히 유명한 종목입니다. 왜? 지금 현재 이 제품이요. 시장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요. 70%가 넘어갑니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미세먼지 황사 이슈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기업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좋은 기업에 지금 현재 테마 이슈 상황까지 붙어주게 되면서 정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하나씩 주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슈가요 가려졌어요. 어떤 거에 가려졌냐면 최근 대선 총선 이슈에 좀 가려졌습니다. 이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 남북경협, 정치 이슈에 가려져서 이 미세먼지 이슈가 부각받고 있지 못해요. 그만큼 힘을 모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결국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 올까요, 안 올까요? 거의 무조건 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오게 될 경우 다시 한번 부각받게 되면서 정부정책 4조 원이라는 정부정책 이슈와 함께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나올 미세먼지 관련 테마의 가장 대장주권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거예요. 종목의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점 자리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여기 자리입니다. 종목이 1차 급등 나왔고요. 눌림목 나왔고요. 적정 주가를 지켜줬고요. 추가적인 파동만 기다리고 있는 현재 타이밍이겠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SFA 반도체라는 종목과도 비슷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주가 관리가 생각보다 좀 긴 종목이에요. 현재 보시면 SFA 반도체도 딱 보이시죠? 1차적인 급등, 눌림목 이후에 장기 평선 지켜주면서 적정 주가 지킵니다. 이 이후에 횡보 자리를 만들게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쭉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현재 나오게 되죠. 현재 이 미세먼지 관련 종목은 딱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급등 직전 맥점 자리에 있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지금의 시장이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때 풀매수할 만한 종목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퍼센트는 작게는 30%에서 100%까지 보고 있어요. 엉덩이 딱 붙이고 있으면 충분히 좋은 실적 성장과 함께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권이니까요. 반드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이 종목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눌렸을 때 꼭 매수해야 하는 그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시는데요. 그 밑에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희 투자병법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주말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작은 우산 잘 챙기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